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뉴스입니다. 넥스트 에코프로를 찾는 움직임이 G주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비상장 자회사가 부각되면서 포스코홀딩스와 LS, 풍산홀딩스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그러면서 증권사도 이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큰 변동성이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주를 넘어서 대장주가 됐다라고 할까요?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도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를 좀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살짝 좀 밀려 있는 상태기는 한데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상승 요인, 주가 양상과 함께 좀 짚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에코프로 조금 옛날과는 약간 다른 양상인데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 워낙에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영향력이 좀 많이 커지는 경우들도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홀딩스 이런 쪽들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 이게 언젠가는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장중에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 조금 시세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들은 좀 올라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변동성은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도 사도 2배 간다, 3배 간다가 아니라 좀 경각심을 이제는 가져야 될 때도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지금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바로 전에 조금 큰 변동성들을 보여주면서 고점에서 오늘 또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을 좀 감내하고 중장기로 정말 이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자리에서도 더 남아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대로 오늘 크게 좀 변동성이 느껴진다라고 싶은 게 특히나 에코프로의 경우에 오늘 장중에 150만 원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 지금은 주가가 132만 원 선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주와 중소형주도 좀 결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 중소형주 중에서도 사실 살펴봤을 때 좀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흐름이 관찰되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보시면은 네. 전부 다 올해 상승률 상위에 네. 전부 큰 종목들이에요. 금양 같은 경우에도 1년 수익률을 보면 30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땐 시가총액이 작았지만 지금은 10조 이상으로 가면서 아까 장중에 SK를 넘는 네. SK 지주사를 넘는 시총을 보여줬어요. 거기다 그 밑으로 에코프로 BM, LS, LNF 전부 다 작은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대형주 단으로 2차 전지 중에서도 쏠림 현상이 좀 심화가 되면서 수익률 게임이 좀 가파르게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단, 얼마 전에 이제 장비주라던가 이런 쪽에도 움직임들이 있었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쪽에 돈이 몰리는 수급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중소형주는 대형주 대비했을 때 조금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 대형주와 중소형주 내에서도 사실 옥석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의 시각을 살펴보면 포스코 그룹주에 조금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최근 들어서는 포스코 그룹주도 급등세가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증권가 내에서 왜 더 포스코 그룹주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보시면 포스코 그룹주 여기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낮게 상승을 보인 게 그나마 포스코홀딩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200% 이상. 그리고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436%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시총이 기존에도 가벼운 종목들이 아니었어요. 네. 무겁고 중후장대한 그런 종목들이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개선이 됐던 이유가 철강의 시황의 개선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하는 1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물론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철강, 우리가 본업, 중후장대한 산업에서 1조 3천억 중의 영업이익 중에 철강이 얼마가 나왔나?
그걸 봐야 되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철강 쪽이 1조가 넘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이제 3천억 정도가 그 기타 다른 것에서 나온 것이고요. 1조 정도는 지금 본업이 잘 돼서 돌아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태풍 침수 피해 이런 것들이 정상화되면서 생산량하고 판매량 이런 것들이 동반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거기다가 롤 마진까지도 확대가 되는 모습들에서 철강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섰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리튬 쪽인 거예요. 결국에는 수직 계열화를 해나가고 있는 포스코인데 여기에서 리튬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올해 연말부터 일단 광산을 통해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양산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또 아르헨티나의 연모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 본업이 잘 되는 상황에서 밸류를 높여줄 수 있는 리튬 산업이 같이 붙으면서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전체의 주가를 자극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포스코 그룹주 본업도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리튬 산업까지 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은 어디다라고 보실까요? 네, 아까 여기 표에서 많이 네. 봤었는데 그래도 지금 상승률이 낮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조금 수급은 약간 불안한 편이긴 합니다. 매일매일 올라갈 때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을 좀 오랫동안 놓고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다시 턴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본업이 일단은 돌아섰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다시 지분율을 늘려갈 테고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이런 쪽의 기대감 까지 같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턴해서 지분율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는 게 이제 포스코 홀딩스 쪽이 네.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연모 자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리튬의 어떤 원재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아르헨티나 연모 굉장히 순도가 높습니다. 리튬의 순도가 높은데 그걸 가지고 국내로 들여와서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것들에 위배되지 않게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은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글쎄요 다른 것들은 리튬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철강의 시황 업황에 턴과 더불어서 같이 실적이 좋아질 여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 특화된 것은 포스코홀딩스 결국에는 포스코 퓨처 M이 될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낮고 철강이 돌아서는 부분들을 같이 감안했을 때는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는 그래도 선택지를 좀 놓고 봤을 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2차 전지주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 M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LG에너지 솔루션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 대장주 하면 예전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떠올렸었잖아요. 뭐 네.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냈었는데 최근에는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교환사채 발행도 하고 있고 또 뭐 지분 매각설에 시달리기도 하는데 네. 그렇다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글쎄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근데 워낙에 다른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이런 것들이 너무 빠르게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 이런 그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다른 리튬 인산 철을 제외했을 때는 그래도 하이니켈단에서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배터리 셀 업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주가는 크게 재미없어요. 시총이 뭐 큰 것도 이렇게 날아가는데 너도 시총 크지만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좀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 60만 원대에서는 계속 막히는 모습이 4월에 이어서 6월에 이어서 이번 7월에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만 원을 제대로 못 뚫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완성차 업체와의 어떤 조인트 벤처 이런 형태로 배터리가 계속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국 글쎄요 기술력 면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수주 잔고나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도 이런 쏠림 현상들이 완화되는 시점에서는 결국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쪽으로도 관심이 크게 증폭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급에 쏠림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좀 관심을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조금 개선된다면 앞으로의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좀 봐야겠죠. 음극재와 관련해서 오늘은 장중에 12%대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지금 3%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음극재 관련 쪽은 좀 다소 소외되기도 했다라고 네. 봐야 할까요? 그랬었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웬만한 종목, 시장의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주가가 나쁘죠. 네, 주가가 나빠요. 네. 네, 에코프로나 포스코만큼 못 오르고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이건 나쁜 종목이 돼버리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음극재 쪽에서 이제 좀 분리막이라던가 뭐 이런 쪽들이 약간 소외돼 있어요. 우리 전체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동박 이런 쪽들이 있는데 사실 양극재를 위시한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쪽들은 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롯데케미칼에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죠. 그쪽에서 동박을 지금 생산을 하는데 향후에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는 동박이 전기차로 연간 한 50만 대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30년이 됐을 때는 한 220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탑재되는 고용량, 이런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동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일단 초극박, 고강도, 고연신 이런 높은 기술력을 적용한 고사양의 동박이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초극박이라고 하면 우리가 두께 6 마이크로미터 이하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제품을 생산을 이미 하고 있는데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런 전기차의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런 조금 영업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의 주가 향후 전망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도 중장기로 봤을 땐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또 우리 증시를 보면 2차 전지 대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종목별로 좀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와중에 지난 시간에 나노 신소재 좀 짚어주셨잖아요. 뭐 접근 맞아요.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19%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또 4%대까지 내리면서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크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전망하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한 주 만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자리상으로도 일단은 좀 제가 좋아하는 자리라서 네.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의 흐름과 다행히 잘 맞춰서 급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찍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2차 전지 섹터에서 약간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투매라고 봐야 될까요? 좀 이제 강력한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 지수가 지금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단기간에 안 올랐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굉장히 짧은 영업일, 거래일 만에 네. 급등을 하면서 수익 실현의 폭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무리 기업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해서는 조금 신규 매수는 눌림목을 기다려 보시거나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을 바라보거나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기대주로 평가를 받지만 사실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좀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월적 지위를 가져가고 있는 밸류 체인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쪽들의 주가 상승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이 영역이 버블, 과열의 영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지만은 못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 조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그동안 올랐던 2차 전지를 싹 빼고 다른 쪽 섹터나 업종으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잠깐 빠졌다가 다시 이쪽을 살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건 지금 태동하는 산업은 아니에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의 보급률 침투율이 14에서 1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이미 살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정말 강한 모멘텀으로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 PER 100배, 200배 이렇게 주면서 올라가던 시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내에서 2차 전지 섹터 짚어주셨는데 제2의 포스코홀딩스가 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되게 부담이 되네요. 네, 부담이 되는 탑픽 포스코홀딩스처럼 종목입니다. 네. 단기간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지금 사서 2배는 먹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런 시절이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나노신소재처럼 상대적으로 유망하긴 할 것 같은데 못 오른 종목을 보자고 하면은 제이오라는 종목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또 하락에 맞춰서 큰 폭의 장중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사기에 괜찮은 자리까지 이미 떨어졌다가 밑꼬리를 좀 달고 있네요. 아쉽게도요. 좀 네. 일찍 얘기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이쪽은 CNT라고 해서 탄소 나노튜브 쪽에 도전제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배터리의 성능을 향상을 시켜주는 그런 요인들의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는 캐파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투자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공급처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보를 해놓고 투자 캐파에 증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격적으로 다른 것들 대비해서 못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 부담도 조금씩 완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빠진 자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자리인데 31,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접근 뭐 장중에 이미 갔다 왔네요.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 매수 평단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잡으실 때 목표가는 4만 원 돌파를 확인한 이후에 45,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